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지금 세계 정세가 나날이 항상 많이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가 어려웠고 미국에서 예산 문제로 국회가 싸워서 거의 의회가 이제 마비되는 정도까지 합의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다행히 저희 대통령께서 이제 뉴욕을 감사하게도 지난번 9월 달에 방문해 주셨고, 또 10월 달에는 이제 오바마 대통령의 초청으로 국빈 방문을 하시고, 그 기회에 그렇게 싸움을 많이 하던 미국 의회가 거의 기적적으로 대통령을 모시고 합동연설을 듣고 FTA를 통과시키고 한미 동맹과 경제 동맹을 과시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을 모시고 디트로이트까지 같이 방문하는 모습까지 보이면서 한미 간에 아주 다할 수 없는 그 우위를 과시를 했는데, 지금 우리 한국과 미국의 장래, 그리고 또 아시아와 미국의 공존 번영의 토대가 될 수 있는 한미 FTA가 지금 유감스럽게도 아직은 한국에서 국회 인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여러분들 요즘 어려우시지만 유럽의 재정 위기가 해결의 가닥을 찾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너무나 많은 문제가 남아있고, 세계 경제가 한 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은 여러분들 늘 뉴스를 보시지만 그래도 계속적으로 중국이 성장을 해서 이제 세계 그야말로 2대 강국이 되고, 우리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우리 실익을 가져가고 그 두 나라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통일이 앞당겨질 수도 있고 또 늦어질 수 있는 그러한 어려운 시점에 와 있습니다. 저희가 존경하는 유 장관님께서는 학자십니다. 공부를 많이 하셨고 지리학을 하셔서 이제 세계 지리학회 부회장, 사무총장도 역임하셨고, 서울대학교에서 오랫동안 교편을 잡으셨는데 또 지리학 외에도 사회학, 철학을 공부하시고 철학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 보기 드물게 공부를 많이 하신 석학이시고, 제가 존경하는 서울대 선배이시자, 제가 이제 웬만하면 대학교 얘기 안 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했습니다. 선배이시고 워낙 석학이시고 존경받는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대통령을 모시고 이제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을 하셨고, 그 중요한 중국 대사를 아주 훌륭하게 임무를 맞추셔서 그 전부터 통일원 장관이 이제 오실 분은 이분밖에 없다 하는 게 여러분들 언론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대통령께서 하시는 대북 정책이 작년에 이제 우리가 통일을 빨리 준비하자, 언제든지 통일이 다가올 수 있다, 이 화두를 던지신 이후에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하고 여러분들이 호응도 많이 해주셨습니다만, 대통령과 철학을 같이 하시고 또 대통령이 이 어려운 시기에 마지막 과제를 이끌어 나가시는 시점에서 가장 가깝게 또 많은 지식과 통찰력을 갖고 우리의 통일의 기반을 다지실 우리 유익 장관님 모시고 오늘 정말 훌륭한 말씀을 많이 듣고 저희들한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장관님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미주 동포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오늘 저녁에 자리를 함께 해주신 민주평통 뉴욕협의회 자문위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뵈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모시고 오늘 조국의 통일에 대해서 얘기를 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장관에 취임하고 나서 이제 한 달 반쯤 돼 갑니다. 이런 공개석상에서 통일 얘기를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서울에서도 아직 한 번도 공개석상에서 통일 정책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미주 동포 여러분과 특별히 민주평통 뉴욕 협의회 여러분은 우리 통일정책의 매우 중요한 주체이자 또한 고객이십니다. 저로서는 이 첫 동포 여러분과의 대화가 우리 통일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특별하고 좋은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얼마 전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미국 국빈 방문을 하셔서 국빈으로서 아주 훌륭히 대한민국과 미국의 동맹관계를 증진시키시고 또 한미 FTA를 비준하는 자리에서 좋은 연설을 해서 미국 사회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많은 환영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한미동맹은 지금까지의 안보동맹을 넘어서서 경제동맹으로 그리고 한 차원 높은 다각적이고 전략적인 동맹으로 격상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한미동맹은 한반도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경제를 발전시키고 민주화를 증진시키는데 큰 버팀목 역할을 했었습니다. 이제는 격상된 한미동맹이 우리 조국의 통일에 다시 한번 큰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그동안 우리 동포 여러분과 이 민주평통 자문위원 여러분들이 한미 동맹과 우호의 정진에 많은 기여를 하신 데 대해서 남북관계를 주무하는 장관으로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 세계는 판이 흔들린다고 할 만큼 격변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구구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은 이 흔들리는 판이 세계 질서를 바꿔놓고 문명을 바꿔놓을 것이라는 걸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변혁의 한복판에 대한민국이 있음도 저와 함께 느끼고 계십니다. 이러한 큰 변화의 물결 속에서 조국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정을 지켜내고 그리고 통일을 이루는 것은 우리 시대의 크나큰 과제입니다. 평소에 이 판이 안정되어 있을 때도 통일을 이룩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데 이 판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통일을 이루어낸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과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30년을 학자 생활을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지금 정부에 몸을 담고 있는 통일정책을 주관하는 장관으로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왜 어려운지를 설명할 때는 지났다. 이제는 어떻게 우리가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마침내 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지를 함께
논의하고 행동에 나설 때이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통일이 이제는 학자들의 추상적인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 실천적 과제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시대 상황은 말씀드렸다시피 매우 엄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여받고 있는 사명, 통일과업의 성취라고 하는 과제도 매우 진지한 시대정신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장관의 직을 맡아서 그 책임의 중함에 늘 어깨가 무거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저는 통일에 대한 국민의 컨센서스가 있고, 그리고 특별히 해외 동포 여러분의 열화 같은 성원이 있기 때문에 부족하지만은 이 일에 앞장서서 일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장관에 취임하고 나서 경색된 남북 관계를 조문 완화하고, 그리고 그 긴장의 수준을 좀 낮출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서 우리 남북 정책의 기조는 확고히 지키는 토대 위에서 유연성을 발휘할 부분이 있는지를 찾아보겠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통일 정책이 일관된 토대 위에 있음을 다시 천명하면서, 그러나 높아져 있는 긴장의 수위를 좀 낮추고 북한과의 대화의 통로를 열어감으로써 통일의 물꼬를 터갈 필요가 있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전쟁을 치르고 상이한 체제로 존립하는 두 개의 체제가 하나로 통합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모순된, 그리고 어려워 보이는 과제입니다. 저는 이 모순을 조화하고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 길을 새로 찾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매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렵지만은 꼭 해야 할 과제라고 또한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남북관계가 얼마나 어렵더라도, 또 북한이 어떤 불합리한 행동을 하더라도 우리는 이 길을 가는 것을 멈출 수가 없다. 그리고 한없는 참을성과 그리고 끊임없는 자기 혁신을 통해서 이 통일의 길을 열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통일 준비에 실질적으로 나설 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통일 준비에 나선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기회 있을 때마다 즐겨 부르고, 그리고 그 노래를 들을 때마다 가슴 뭉클해지는, 그렇게 통일을 갈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노래를 부르는 것만으로, 소원을 말하는 것만으로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그 통일을
위해서 행동하고 나설 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행동은 다시 말씀드려서 통일의 준비는 여러 갈래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통일 정책을 펼 수 있는 환경을 우호적으로 만들어 가야겠다. 국내에서 그리고 국외에서 우리 통일 정책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동의를 구하고 그리고 의견을 수렴하면서 통일 정책이 움직일 수 있는 토대와 그 공간적 범위를 넓혀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내에는 물론 해외에서의 통일 정책의 기반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워싱턴을 방문한 것도 통일 정책에 매우 중요한 버팀목이 되고 또 함께 의논하면서 가야 할 상대인 미국 정부에 대해서 이 통일 정책을 설명하고 그리고 의견을 구하고 그리고 공조를 다지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이틀 동안 짧은 시간이지만은 미 국무부와 상하 양원과 그리고 전문가 그룹의 여러 사람을 만나서 나름대로 성실하게 우리 통일 정책을 설명하고 이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앞으로 함께 의논하면서 우리 통일 정책에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물론 대단히 좋은 반응을 얻고 돌아갑니다. 이런 그 대외 관계의 우호적인 기반을 확보하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우리의 주변 인접국에 대해서 이러한 그 통일 정책의 기반을 넓히고 그 행동 반경을 넓혀가는 일은 계속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통일의 주체가 되는 우리 젊은이들의 통일에 대한 의지를 좀 더 확고히 해야 되겠다. 통일은 우리 국민 모두와 해외 동포와 그리고 우리의 친구들이 함께 노력해서 성취하겠지만 그 통일의 대장정에서 맨 앞자리에 서고 그리고 통일을 완전한 것으로 이루어가고 또 통일된 조국에 살아갈 사람들은 우리의 젊은이들입니다. 그런데 최근의 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젊은이들의 통일 의지가 다소 약화되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쟁의 아픔을 직접 겪지 않은 그리고 전쟁으로 황폐화된 조국의 그 빈곤한 모습을 함께 아파하지 않은 젊은 세대로서는 어쩌면은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통일이 왜 꼭 필요하고 왜 꼭 해야 되고 그리고 통일된 조국이 어떤 청사진을 갖는가를 설명하는 일은 우리 기성세대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일부는 우리 젊은이들이 통일의 주역으로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나설 수 있도록 돕는 일을 앞으로 열심히 해나가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얼마 전에 한반도의 지리적 중심인 강원도 연천군에 남북 청소년 교류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경기도 지사와 연천 군수와 통일원 장관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8만여 평의 땅에 4,000평이 넘는 건물을 짓고 그 산하에서 남북의 청소년들이 모여서 통일을 논의하고 통일된 조국의 미래를 그리도록 하는 그런 활동을 전개하게 해보자 해서 제가 거기를 가봤는데 임진강과 한탄강이 합류하는 풍광이 아주 아름다운 곳입니다. 38선 이북에 있습니다. 지척의 비무장지대를 건너면 북한 땅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여기에 와서 북한의 젊은이들과 그리고 세계의 젊은이들과 함께 통일의 미래를 그리는 일을 하게 될 날을 꿈꾸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2014년 말이면은 모든 것이 준비가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세 번째 통일 준비는 분단 과정에서 희생된 그리고 그 아픔을 누구보다 많이 겪은 사람들을 보듬고 그들이 우리 사회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도 통일부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우리 국군 포로와 납북자들 그리고 이산 가족들 그리고 이미 2만 3천 명에 달하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들 이들은 분단 과정에서 가장 큰 아픔을 겪은 분단의 희생자들입니다. 나는 이분들을 분단의 이재민이자 통일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국가에 의해서 보호받고 그리고 이웃들의 정성으로 보살펴지고 한국 사회에서 발전의 대열에 동참하고 그리고 굳건히 설 때 우리의 통일은 가까워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무슨 일을 하려면은 돈이 듭니다. 그래서 통일의 실질적인 준비의 마지막 일은 통일 재원을 마련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일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계정을 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입법을 위한 초안이 지금 통일부가 주관해서 마련되고 있고 일이 아주 잘 된다면은 금년 중에 그리고 늦어도 내년 초에는 통일을 준비하는 돈이 들어갈 계정이 마련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통일 항아리라고 부릅니다. 항아리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은 잘 아십니다. 우리 살림이 비난했던 시절에 우리 어머니들은 부엌에 항아리를 하나 두고 쌀을 조금씩 아껴서 거기에 전략하거나 조금씩 모은 푼돈을 거기에 전략해서 훗날
아주 귀중하게 쓰일 기회가 오면은 그 항아리 돈을 내놓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통일 개정에 모인 돈을 쓸 날은 통일이 되는 날일 것입니다. 항아리는 법적으로 마련하면 됩니다. 이 항아리를 마련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정부의 통일 의지를 우리 국민과 대내외에 천명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얼마나 모으려고 하느냐? 상징적이지만 제가 설정한 금액은 55조 원입니다. 50 빌리언 US 달러입니다. 그 많은 돈을 어떻게 모으려고 하느냐? 과연 모아지겠는가? 이런 물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돈의 시드머니는 정부의 재정에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액수가 많든 적든 우리 정부가 다음 세대의 통일 비용을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지금도 건전재정의 부담이 있지만 마치 우리 어머니들이 어려운 살림 속에서도 푼돈을 모아서 집안에 큰일이 있을 때 쓰려고 모았던 것처럼 우리 정부가 어려운 재정 속에서도 조금씩은 모아서 이 항아리에 넣는 일을 먼저 할 것입니다. 지금은 불용 재정 중에서 불용 예산으로 책정돼서 쓰고 남은 돈 중에 일부를 이 항아리에 넣으면 좋지 않겠는가 해서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55조를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세월이 걸리겠는가? 저는 일단 상징적으로 20년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20년 뒤에 통일이 된다는 얘기냐? 그렇게 오래 걸리냐? 또 그때는 확실히 되는 거냐? 이런 물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20년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인고 하니 우리 통일 전문가들에게 연구를 시켜서 우리 통일 비용이 얼마나 될까를 한번 계산을 해보시오 했더니 20년 뒤에 통일이 된다고 가정하면은 최소한 55조 원의 통일 비용이 들겠다 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0년 후에 통일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20년 후에 통일이 된다고 가정한 이 연구에 기초해서 상징적이지만 20년을 가정하고 또 상징적이지만 최소 통일 비용이라고 하는 55조 원을 목표액으로 설정해서 항아리를 채워가 보자. 이 항아리에 돈이 차기 전에 통일이 된다면은 그거 좋은 일일 겁니다. 또 통일이 되기 전에 이 항아리에 돈이 다 차게 되면 그것도 또한 좋은 일일 것입니다. 정부의 재정으로 이것을 다 못 채울 테니 나머지 어떻게 하느냐? 저는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머니가 항아리에 돈을 넣는 그 심정으로 통일을 기원하는 그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 소원이 통일이라고 노래 부를 때 그 감동으로 여기에 담은라도 넣어나가야 하겠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국민의 통일 의지가 결집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본 미국과 중국과 일본과 러시아와 그리고 나머지 세계의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통일을 하기로 작심을 했구나. 그런 거 보니 통일이 되긴 될 모양이다. 이렇게 믿게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북한에서 고통받고 있는, 절망하고 있는 우리 주민들에게도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통일이 되는 모양이다. 한국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돈을 저렇게 모으기 시작했단다. 그리고 해외에 나가 있는 동포들이 앞장서서 돈을 모으고 있단다. 그것은 분명히 우리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에게 희망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항아리를 일단 만들고 주무장관으로서 그게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일단 돈을 좀 넣고, 그리고 개인으로서는 제가 일본으로 얼마간의 호주머니 돈이 제가 별로 없습니다. 제가 평생 선생만 했기 때문에 돈이 많지 않지만은 몇 푼이라도 넣어서 이 항아리를 채워나가는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로서는 평생 처음 해보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학교에서 연구하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정책에 자문했던 일을 떠나서 실장도 해봤고 중국 대사도 해봤고 또 세계의 학회를 이끌어 보기도 했지만 사업은 처음입니다. 그러나 저는 처음인 이 사업이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원이 있고 그리고 통일에 대한 우리의 희망이 매우 크고 진지하고 그리고 자손 대대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반드시 성공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항아리가 만들어지고 나면은 여가 나는 대로 항아리를 들고 미주를 한 바퀴 돌지도 모릅니다. 장관에게 그런 시간이 주어진다면 기꺼이 미주를 한 바퀴 돌 겁니다. 그래서 항아리에 담은 얼마라도 더 넣어서 다음에 정말 통일이 됐을 때 우리 다음 세대가 당황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 돈의 용기를 얻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기꺼이 여기에 동참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여러 차례 남북 정상회담에 연연하지 않겠다. 그러나 실질적인 결과가 확실히 보인다면 굳이 외면할 이유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주 여유 있는 태도를 보이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께서는 통일의 초석을 놓는 대통령이 되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통일부가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서 앞에 말씀드린 통일 준비 작업을 우리 젊은이들에게 의지를 갖게 하는 일부터 항아리에 돈을 넣는 일까지를 하는 데 있어서 앞장을 서려고 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매우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남북관계를 보면은 과연 통일이 가능하겠는가? 이러고도 통일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되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꼭 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스스로
안에서 준비하고 바깥과의 관계를 토대를 닦으면서 그리고 매우 고약하게 하더라도 참고 북한과 대화를 하면서 그리고 그들에게 그 대화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여주면서 꾸준히 의견을 교환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갈 것입니다. 저는 그 시골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그때는 학원도 없고 참고서도 참 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수학 문제집 같은 거를 어렵게 이렇게 구해다가 푸는데 문제집을 이렇게 한번 쭉 훑어보면 뒤에 있는 문제들이 가당찮게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서 이걸 내가 과연 해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참 당황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이 시골 학교 이렇게 다니다가 이 대학이나 가겠나? 이 어려운 문제들 미적분, 미분 방정식 이거 내가 풀 수 있겠나? 그렇지만은 맨 앞에 있는 1차 방정식을 풀고 어렵지만은 못 푸는 2차 방정식 문제는 몇 개 남겨놓고 또 그걸 넘어서 인수분해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새 책의 한 3분의 1을 갔더라고요. 그래도 혹시 내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생각으로 하나씩 풀어가는 과정에서 나중에는 처음에 도저히 불가능할 것이라고 보았던 미분 방정식도 풀게 됐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에 시골 학교 학생이 입학을 했습니다. 뒤에도 늘 그런 일을 했습니다. 독일에 유학 갔을 때 그 왜 독일로 가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필이면 독일에 유학을 가냐. 미국에 가면 장학금도 잘 받고 하는데. 나름대로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같이 형편없는 인간이 그래도 서울대학에 가서 지리학 공부를 한다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또는 부처님께서 무슨 뜻이 있을 거 아니냐. 그 뜻이 뭐겠는가. 분단과 통일에 대해서 뭘 좀 하라는 거 아니겠는가. 그거 하려면 어디 가야 되는가. 분단된 선진국에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독일로 갔습니다. 공부를 시작했는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서울대학을 나와서 대학원도 나오고 육군사관학교에 가서 교관도 하고 일반 대학에 강사도 하다 갔는데도 뭐 아는 게 별로 없고 굉장히 어렵고 독일 말도 잘 안 되고 돈도 없고 몸도 약하고 뭐 이게 되는 게 없어요. 그래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하다 보면 뭐가 안 되겠냐. 그 하다 보니까 뭐가 돼가지고 역사도 공부하고 사회도 공부하고 철학도 하고 뭐 이래가지고 박사라는 걸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교에서 불러서 그거 좀 가르치다가 모교에서 불러서 가서 교수를 했는데 체류탄이 자욱한 거예요. 학생들은 전부 거리로 나섰고 학교가 이게 학교가 아닌 거예요. 1980년이었습니다. 여기서 학문이 될까? 그리고 그런 생각을 또 했습니다. 이거 뭐가 되겠는가? 그래도 해야 한다. 학생들을 설득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그래도 연구라고 뭐 잘하진 못했지만 했습니다. 어느 날 세계지리학회의 수장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걸 해나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일생을 살아오면서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일부터 차근차근 하면은 하게 된다. 왜냐하면은
해야 합니까? 저는 통일부 장관으로서 통일이 어렵다고 말하는 분들께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통일이 된다. 왜냐하면은 돼야 하니까. 그 통일을 우리는 할 것이다. 왜냐하면은 해야 하니까. 여러분, 오늘 저녁에 제가 드린 말씀이 평통자문위원들께서, 특별히 뉴욕 평통자문협의회 회원 여러분께서 우리 통일전선의 맨 앞에 서는, 그리고 서서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 동포사회와 평통을 이끌어 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주 만나십시다. 감사합니다.